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덕수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 올해는 파견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 2년 동안 파견 교사 하다가요. 작년에 학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올해 이제 파견 교사로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2년 전인가 속초에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릉에 온다 그랬을 때 제가 정말 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정말 다시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고, 여러분이 계속 대입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지금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사실은 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대수능이에요. 그렇죠? 뭐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뭐 논술, 뭐 등등등. 하지만 나중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대수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뭐 논술이든 나중에 그 학생들한테 내가 왜 떨어졌는 것 같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은 수능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대수능 공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 사실 슬퍼요. 너무 할 게 많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에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희 반 남학생인데 막 줄넘기 대회까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줄넘기 대회에서 막 계속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막 체육도 열심히 하고 막 정말 농구 뭐 이런 거 시험 치거나 배구 이런 거 시험 치면 여기 손에 멍이 들 정도로 막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사실은 그 학생이 그렇게 하다 보니 다 붙더라고요.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다 붙더라고요. 오, 그런 애들은 좀 막 그쵸?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붙어야 되는 그런 전형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만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중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수학이 여러분의 발목을 턱하니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입시 설명회를 다녀요. EBS 활용법도 다니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강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는데, 국어 영어 선생님들은요 나가면 되게 멋져요. 막 멋진 시 하나 읊어주고 아니면 뭐 멋진 문장 하나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막 확 이렇게 돼요. 근데 수학은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이미 표정이 이래요. 그쵸? 수학이 많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수학 중에서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뭐죠? 삼각 함수예요. 갑자기 더 우울해집니다. 자, 제가 일부러 지금 수학 테마 특강이라는 것을 강의를 이렇게 해달라는 의뢰가 오면 일부러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학 테마 특강 할 때는요 확률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표정이 나오죠? 그거 정말 싫어.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삼각함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몇 학년이 왔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이 주제를 택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3학년 학생들만 위한 것이냐, 1, 2학년 학생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1,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1, 2학년 학생은 어느 정도까지, 3학년 학생이라면 문과 학생이 있고 이과 학생이 있죠.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될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은 삼각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모르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수학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대수능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무슨 점수로 대학을 가죠?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죠.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표준 점수와 원점수도 사실은 수학적인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학은 굉장히 공평한 과목이에요. 원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면 억울한 학생이 엄청 많겠죠. 왜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쉬운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이 있죠. 자, 물리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생명과 화학은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탐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쉬운 과목을 선택하겠죠. 만약에 원점수로 대학을 간다면. 그런데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를 뭘로 바꿔줘요? 표준 점수로 바꿔주죠. 그리고 우리는 그 표준 점수로 어떻게 하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확률 통계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알려줬었는데,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이 있죠. 그럼 같은 점수면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뭐예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대수능에서 자꾸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수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수학이 쉬울 겁니다. 작년처럼 쉬울 거예요. 하지만 21번, 30번 문항, 뭐라 그러죠?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 문항은 작년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 두 문항마저 쉬워지면 어떻게 해요? 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문항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문항에서 특히 이과 학생들도 그렇고 문과 학생들도 그렇고 그 두 문항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문항에서 가끔씩 등장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우선 삼각함수 하기 전에 제가 21번, 30번 문항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몇 개인지 순서상 찾는 것이 거의 30번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21번 문항은 요즘은 거의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미분법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30번 문항이 공통 문항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은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과 학생들은 기출문제 30번에 나왔던 문항이 요즘은 그런 문항이 나오질 않거든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EBS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전 문제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입시 정보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부터 5등까지가 항상 나와 있어요. 그 문항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성적이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죠. 수학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수학을 왜 하냐. 사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수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수학 자체가 여러분이 그냥 물건을 사고 팔거나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내가 저금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복리법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은행 가면 다 계산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건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 오다 보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에 사실은 다 수학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삼각, 삼각, 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요, 강릉에 오다 보니까 설악산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요. 오, 정말 잘하네. 자, 에베레스트 산이 왜 에베레스트 산일까요? 발견한 사람,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딱 발견한 사람이 에베레스트였을까요? 발견하기 너무 쉬웠을 텐데. 처음으로 등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에베레스트 산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베레스트 산이 왜 에베레스트 산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산 모양이에요? 네. 사실은 학생들이 또는 어른들이 그래도 수학하면 하나 기억하는 게 뭐예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거는 뭐 만국 공통어예요. 누구나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데요? 와, 수준 높네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아요? 모두가 아는 게 나오니까 다 행복해요. 그죠? 자, 왜 그래요?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래, 그랬어. 그러면 뭐 피타고라스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수학이라는 건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자, 이건 개념이었을까요? 공식이라는 거죠. 사실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 뭐야? 이러면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나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할 때는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죠? 직각삼각형.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빗변의 길이와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이 개념으로 등장해야 되는 것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학년, 2학년들, 1학년들은 아직 조금 힘들지 몰라도 2학년 학생들 지금 미적분 들어갔죠? 멘붕 왔죠? 어디서 오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와요. 그것도 어디서 오냐면 도형이 막 여러 개 나오는 거. 무한등비 급수에서 멘붕이 와요. 그쵸? 자, 3학년 학생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막 똑같은 그림이 여러 개 나왔을 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 그 문제에서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증명 부분이 사실은 계속 등장을 하는데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인 것만 아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 배웠게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증명도 중학교 때 했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설명하기 힘들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사용됐던 직각삼각형 있죠? 그거 4개를 연결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삼각형을. 알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가 같을까요? 이렇게 각들이 다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눈에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하나 보이죠? 네,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 큰 거 보여요? 자, 그 안에는 직각삼각형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그리고 정사각형이 하나 더 들어있죠? 거기서 우리 증명했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겠죠? 아까 삼각형이 4개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건 전개할 수 있죠? 그냥 보세요.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제가 다 해왔으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누가 들어있습니까? EAB가 들어있어요. 사라지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던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때도 요거에 대해서 증명을 많이 했을 거고요. 사실은 이 증명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성질들이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가깝게 가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죠.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은 90도. 그죠? 그것을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직각이 하나 들어있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각의 합도 얼마가 돼야 될까요? 90도. 이 그림을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기억하세요. 대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는 도형 문제는 이 각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각이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된다는 거?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잘해요. 하지만 그것이 응용되어서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입니다. 여러분 대수능 출제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평가원. 잘 알고 있네요. 강릉 진짜 수준이 높네요. EBS 아니죠? 평가원입니다. 자,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몇 월? 6월, 9월, 대수능 이렇게 3번이에요. 그래서 6월과 9월과 대수능 시험이 가장 중요해요. 살짝 여담인데 여러분이 기출문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3월, 4월 학력평가라고 하고요. 6월, 9월은 뭐라 그래요? 모의평가라 그래요. 기출문제 공부할 때는 모의평가만 해주시면 돼요. 왜? 대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낸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만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나중에 1, 2학년 학생들도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3학년 학생들은 이 문제 알죠? 3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바로 나오죠? 이미 기출문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네, 오늘 알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까 봤던 직각 삼각형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직각이 보이는 곳에다가 다 표시를 하세요. 받으면. 됐죠? 직각에다가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이 몇 도가 돼야 된다? 90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각 세 개가 모두 똑같은 삼각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세 각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 삼각형 뭐라 그러죠? 닮음이라 그러죠. 닮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닮음이 왜 좋은데? 뭐가 좋은데? 비율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만 딱 기준을 잡아놓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다 비율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자, 아까 에베레스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가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의 이름에 원래 기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지 에베레스트예요. 이분이 과연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제일 먼저 올라갔을까요? 이분이 올라갔을 것 같진 않죠? 네, 딱 봐도 올라가셨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에베레스트 산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높이를 갖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는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산을 기억하는 이유는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장 높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를 구해야 되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설악산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그거 높일까요? 아니죠. 높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발 고도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을 팔 수는 없잖아.
그쵸? 그거 어떻게 쟀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옛날 사람인데 높이를 잰 거예요. 누가? 이 에베레스트라는 분이.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라는 분이 높이를 재고, 그래서 이 산이 가장 높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에베레스트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가 방금 봤던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그리고 아까 비율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산의 높이를 잴 수 있어요. 사실 삼각 비삼각함수가 발전한 이유는요,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문학, 별 사이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했어요. 내가 바로 가서 잴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이런 식으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곳을 찍는 거예요. 바라보죠. 그럼 뭐가 나와요? 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삼각 B를 이용해서 높이를 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뭐 K2라는 산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중에. 그래서 계속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산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삼각 B예요. 머리가 아프죠? 안 아픈데? 여러분 3, 4, 5는 잘 알죠? 3대 4대 5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2배씩 늘렸어요. 6대 8대 10이죠. 또 3배씩 늘렸어요. 9대 12대 15예요.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보세요. 이제 보는 거예요. 빗변과 높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3이죠. 또 뭐가 있어요? 10분의 6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5분의 9. 모두 약분하면 얼마? 5분의 3이에요. 자, 이번에는 빗변과 밑변만 보는 거예요. 5분의 4, 10분의 8, 15분의 12. 다 5분의 4죠. 자, 이제는 밑변과 높이만 보는 거예요. 4분의 3, 8분의 6, 12분의 9죠. 다 같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냥 그거였어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직각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에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S 어떻게 씁니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사인을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어떻게 써요? C. 요렇게 쓰죠.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에 탄젠트 요렇게 쓰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강원도에 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요거예요. 뭐죠? 스키 점프 대죠. 오다 보니까 평창이 보이더라고요. 자, 사실은 이 스키 점프 대를 세울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올라오려면 거기 올라가야 되는 뭔가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둥을 어떻게 정하느냐예요. 스키 점프대도 사실은 다 무엇이 들어간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슬로프의 길이가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걸 이용하면 뭐를 세울 수 있어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모글 스키장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모글 스키 아세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허리 아프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글 스키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각이 몇 도? 정해져 있어요. 24에서 32도 정도. 그러면 이렇게 맞는 곳을 찾아야 되죠. 그죠? 이런 곳을 찾을 때도 뭐가 들어간다? 삼각 B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냥 외우고 가세요. 대수능에서 삼각 B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수강후기 댓글을 답니다. 특수각은 알고 있어야 된다. 특수각이 몇 도죠? 30도, 45도, 60도. 자, 물어볼게요. 사인 30도는? 전 가도 될 것 같아요. 탄젠트 45도는? 진짜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 특수각의 삼각비는요, 삼각형 2개만 기억하세요. 제발. 45도에 대한 삼각비는 무조건 요 삼각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1대 1대 루트 2. 이거 무슨 삼각형에서 나온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그거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60도와 30도에 대한 삼각형은요, 무조건 어디서 출발하죠? 기억나요?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몇? 2인 정삼각형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띵 나누죠. 그러면 사인 60, 코사인 60, 탄젠트 6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아까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삼각형만 알면 되냐면 이 삼각형을 이제는 눕히죠. 눕히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바뀌죠? 그러면 사인 뭐를 구할 수 있어요?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좋겠다, 그죠?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제가 진짜 많이 속았어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너무 처음 보는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우연히 EBS의 수학 매스 사이트라고 있어요. 알아요? EBS 수학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강의를 했어요. 중학생들 강의를. 다 배웠더라고요. 이것만 배웠어요? 0도랑 90도도 다 배웠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런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그 다음에 뭐 120도, 145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삼각형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우리가 예각 삼각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맞아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요. 그런데 높이를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이용하죠? 사인을 이용하죠. 자, 사인 A는 뭐예요? B분의 H죠. 그러면 높이는 뭐가 돼요? B 사인 A가 되죠. 외우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2분의 BC 사인 A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예각삼각형은 되죠? 둔각이면 120도짜리야. 어떻게 배웠어요? 180도에서 빼서 하라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들죠. 수학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냥 빼지 말고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삼각함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들도 하고 싶어 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삼각함수는요,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은요, 이과 학생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은 몰라도 돼요. 됐다 좋죠? 자, 3학년 학생은요, 제가 오늘 해주는 거는 문과, 이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1학년, 2학년 학생들 굉장히 많이 질문해요. 삼각함수 그래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과갈 학생들은 나중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육 과정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삼각함수에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좌표입니다.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만 기억하시고요. 거기에서 x, y라는 좌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모양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y, x 이것은 뭐예요? x 좌표와 y 좌표죠. 그러면 좌표라는 게 뭐예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죠. 맞아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삼각 B는 그냥 양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건데 삼각 함수가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사분면에서는 x 좌표, y 좌표가 다 뭐예요? 양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배웠어요? 얼싸안고라는 걸 배웠던 거예요. 얼싸안고 기억나요? 네. 그럼 이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사인만.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코사인만. 아니다, 탄젠트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제가 학교에서 이걸 했더니만 남학생들이 이렇게 외우던데, 올 스타크래프트, 뭐 올 산타클로스 막 이러면서 1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얼싸 안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특수강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사실은 무한등비 급수가 1, 2, 3학년 학생들이 다 발목 잡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도입니다. 영도는 그냥 누워있는 상태죠. 그래서 X좌표가 R이고 Y좌표는 0인 상태예요. 그러면 사인 영도는 뭘까? R분의 0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뭐예요? R이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죠. 그래서 R분의 0이라서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만 더하면 여러분 이제 다 응용돼요. 90도 보세요. 90도는 0,R인 거예요. 그쵸?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사인 90도는 R분의 뭐가 돼요? R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예요. 뭐 코사인 90도는 R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0인 거예요. 자, 탄젠트 90도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죠. 잘 보세요. 0분의 얼마? R이죠. 0분의 말이 돼요? 안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도에 대해서는 뭐만 얘기한다? 사인과 코사인만. 그럼 같은 방법으로 뭐도 할 수 있어요? 180도, 270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70도에 대한 것도 탄젠트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게요? 무한등비 급수 문제에서 얘네를 섞어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나오게 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해를 하세요. 제발 외우지 말고. 아셨죠? 자, 이제는 여러분 두 가지만 정리하고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120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20도 가세요. 아셨죠? 그러면 180도에서 120도 빼면 몇 도 남아요? 60도. 거기에 줄을 그으세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60도짜리 삼각형 뭐 기억하라 그랬죠? 2, 1, 루트 3.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X좌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사인 120, 코사인 120, 탄젠트 120 만들어낼 수 있죠. 외우지 말고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시험들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3분의 2파이는 사실은 몇 도예요? 120도거든요. 그래서 삼각 B만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 다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사실은 몇 도짜리일까요? 그러면 직각이죠. 90도짜리 문제인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 학생들이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런 도형을 배운 적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원을 반으로 띡 나누고 싶죠? 나누세요. 그럼 이상한 반달 모양도 아닌 것이 하나 뜨죠?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수학시험은요, 여러분이 아는 도형에서만 나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는 도형. 아는 거 몇 개 없어요. 뭐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원, 또 좀 더 힘을 내. 부채꼴, 사다리꼴, 와 대박.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와요. 그럼 아는 거 생각해 보세요. 원과 연관되어 있는 도형은 부채꼴. 그죠? 그럼 여기서 부채꼴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알고 있는 삼각형 뭐 있다고? 삼각형. 찾아낼 수 있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거기 반달 모양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제 미적분 원 강의에다가 좌절한대요. 어디서 좌절했냐면 무한등비 급수에서 좌절을 했대요. 왠지 알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도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아는 도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3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9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9월 모의평가 지나가잖아요. 학생들이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도형 문제예요. 되게 슬픈 건 뭐게요? 작년 대수능에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형이 너무 많이 나왔대요. 고갈되어 가고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왜 고갈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아는 도형에서만 출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사실은 삼각함수라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막 그래프도 나오고, 사실 삼각함수가 뭐 해운대라는 영화 아시죠? 뭐죠? 막 지진, 해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쓰나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삼각함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가 되어 오는 단원이긴 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버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들을 차치하고 나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각함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어떤 도형에서 출제된다? 알고 있는 도형에서 출제.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안 보여요.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삼각형, 사각형, 부채꼴, 원. 아까 사다리꼴 나왔죠? 사다리꼴 어려운 도형이에요. 잘 안 나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특수각이랑 직각삼각형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특수각의 삼각비는 반드시 빠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뭐 1, 2학년, 3학년 공통으로 삼각함수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나중에 미적분 2나 아니면 기하 벡터 이쪽으로 가면은 공부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3학년 학생들한테 당부 몇 가지만 할게요. 3학년 학생들 재수 있다 없다? 재수가 불가능해요. 과연 한국사 때문에 재수가 불가능할까요? 수학 때문입니다. 수학이 싹 다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육과정이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행렬이 1, 2학년은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미적분, 기호가 바뀌었어요. 용어도 바뀌었어요. 어쩔 거예요? 그리고 확률 통계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확률 통계가 여러분은 정말 3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확률 통계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서 똑같이 이제 단원별로 배분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확률 통계라는 게 미적분 안에 있는 하나의 단원이잖아요. 그렇죠? 1, 2학년은 확률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목이에요. 수학은 공평해요. 그렇다면 1학년, 2학년 학생은 몇 과목을 수학을 시험을 치는 거죠? 문과, 이과, 공이 3과목이에요. 그러면 3과목이면 30문항이죠. 그럼 확률 통계가 몇 문항 나온다는 거예요? 10문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수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세요. 확률 통계 할 거면 재수 못해요. 아셨죠? 그리고 한국사를 떠나서 사실은 수학 때문에 재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저 보이나요? 나 어디 있게? 저기 숨어 있어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뒤에 있었어요.
저희 반 학생들인데요. 예전에 제가 두 번째 담임할 때 저희 반 학생들이에요. 저랑 9살 정도 차이 났었어요. 제가 첫 해 갔더니 저랑 7살 차이 나더라고요, 학생들이. 9살 차이 나던 학생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이고 밝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밝은 애들 있죠.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애들. 수학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대답도 열심히 하는데 답은 다 틀려. 막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엄청 예뻐했는데 제가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 상담을 오시면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지금까지와 너무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몇 마디 하고 마무리하려는데요. 수학이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이 대학 갈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치죠.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수학 때문에 정말 미치도록 인생이 살기 싫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학생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수학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나이가 꽤 많겠죠, 이제? 저랑 아기의 나이가 같은 학생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랑 같은 해에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딸내미라고 불렀던 아이들인데 저랑 같이 키워요. 저랑 막 선생님 기저귀 뭐 쓰세요? 막 이런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만의 장소에서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수학을 잘 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데 저는 잘하고 못하고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잘 못해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 학생들 보면서 정말 많이 해요. 굉장히 밝죠. 얼굴만 봐도. 사실 정말 밝은 아이들이라서 너무 시끄러웠어요. 조회 종례 때 조용히 시키는데 막 10분 집에 안 갈 거야 막 이랬었어요. 안 간대요. 학교가 좋대요. 시원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리고 수학 때문에 더 인생을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더 못 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실은 제가 오늘 갑자기 삼각함수를 들고 와서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막 외워야 돼 막 이러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뇌를 사용하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장담해요. 뭐 간호사 하는 학생도 있고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대학교 별로 좋은 데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게 돼서 회계사를 하는 학생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바람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첫 해 교사했을 때는요 학생들한테 막 공부하라 그랬어요. 막 안 하면 싸웠어요, 애들이랑. 너 뭐 될라 그래?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는요, 뭐든지 즐겁게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대신에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부모님들 오셨는데요. 많이 안아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얘기는 다 빼고 오늘 강의를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까지 엄청 문제아였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혼내셨어요. 그래서 친엄마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별로 뭐라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마음을 돌린 계기는 단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주셨어요. 처음엔 굉장히 짜증났어요. 차라리 때리지. 근데 나중에 그걸 읽으면서 점점 마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학생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 아이들이 점점점 다가올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할지는
자신이 없어요. 막 속 터지겠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EBS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 들어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 뭐 무슨 대학에 가고 싶은데 제가 상황이 이래요. 다 알려줘요. 어떤 학생은 그래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대요. 같이 고민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그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요즘 학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EBS 홈페이지 오면 다 있고요. 이런 강의들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할 때, 공부 안 될 때 그냥 심심풀이로 하나씩 들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힘들었을 거예요.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